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의 시간에 내가 말하려고 하면 상사가 손으로 제지하며 나중에 얘기해라고 하고 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말하면 정말 좋은 생각이네 라고 극찬하는 상황. 아니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나만 빠뜨리고 너는 다른 일 해라고 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나만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상사 말이죠. 그럴 때마다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참고만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 때문에 회사 그만둘까?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이런 고민들 하시면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2500년 전 석가모니가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화난 사람에게 화로 맞서지 마라. 그가 던진 독화살을 받지 마라. 물과 같이 부드럽게 하지만 바위를 깎을 만큼 강하게 대응하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을 무시하던 상사가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상사가 왜 특정 직원을 무시하는지 심리를 파악해 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안전한 타겟이기 때문입니다. 반발하지 않을 것 같고 참을 것 같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골라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마치 약한 동물을 공격하는 동물의 본능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부하 직원에게 위협감을 느끼는 상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의 착각입니다. 직급이 높아지면서 자신이 실제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죠.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권력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사들의 행동 패턴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반응을 원한다는 것이죠. 화를 내든 위축되든 반발하든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이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이 상대방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석가모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말이죠. 석가모니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갖은 욕설과 모독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쳐서 그만두자 석가모니가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당연히 제 것이 되겠죠. 맞습니다. 당신이 방금 저에게 욕설과 분노를 선물로 주려고 했지만 저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분노는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의 무반응 철학입니다. 상대방이 던지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감정 전염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에 자동으로 감염됩니다. 화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화가 나고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안해지죠. 하지만 이 감정 전염은 의식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 감정의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석가모니는 물과 같이 부드럽게 하지만 바위를 깎을 만큼 강하게라고 했습니다. 상사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절대 즉석에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나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야. 그리고 침착하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하세요. 변명도 반박도 감정적 반응도 하지 마세요.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습니다. 어떻게? 꾸준함으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무시한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완벽하게, 더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합니다. 상사가 너는 이것도 못해? 라고 무시할 때 여러분이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물은 막히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직접적인 소통을 차단한다면
다른 동료들, 다른 부서, 상급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세요. 여러분의 능력과 인품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사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나요? 계속 참기만 하면 더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맞습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석가모니의 지혜는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무시가 업무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인격 모독을 한다면 이때는 분명하고 차분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업무적인 피드백은 감사하지만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상사가 달라질까요? 언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까요? 첫 번째, 예측 불가능해질 때입니다. 지금까지 화를 내거나 위축되던 여러분이 갑자기 차분해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상사는 당황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지? 하면서 함부로 대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체 불가능해질 때입니다. 여러분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상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다가 여러분이 그만두면 자신이 곤란해지니까요. 세 번째, 주변의 인정을 받을 때입니다. 다른 동료들, 다른 부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상사도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혼자서만 무시하면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사가 갑자기 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무시하던 상사가 제 의견을 묻더라고요. 심지어 술자리에서 내가 진짜 프로구나라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상사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화난 사람에게 화로 맞서지 마라. 그가 던진 독화살을 받지 마라. 물과 같이 부드럽게 하지만 바위를 깎을 만큼 강하게 대응하라. 석가모니의 이 가르침은 단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처럼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을 만큼 꾸준하고 강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상사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즉석에서 반응하지 말고 한 템포 쉬어 보세요. 그리고 더 완벽한 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변하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방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무시하던 상사가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석가모니의 지혜와 그러므로 그 분노는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의 무반응 철학입니다. 상대방이 던지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감정 전염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에 자동으로 감염됩니다. 화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화가 나고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안해지죠. 하지만 이 감정 전염은 의식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 감정의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석가모니는 물과 같이 부드럽게 하지만 바위를 깎을 만큼 강하게라고 했습니다. 상사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절대 즉석에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나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야. 그리고 침착하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하세요. 변명도 반박도 감정적 반응도 하지 마세요.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습니다. 어떻게? 꾸준함으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무시한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완벽하게, 더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합니다. 상사가 너는 이것도 못해? 라고 무시할 때 여러분이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물은 막히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직접적인 소통을 차단한다면 다른 동료들, 다른 부서, 상급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세요. 여러분의 능력과 인품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사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나요? 계속 참기만 하면 더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맞습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석가모니의 지혜는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무시가 업무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인격 모독을 한다면 이때는 분명하고 차분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업무적인 피드백은 감사하지만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상사가 달라질까요? 언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까요? 첫 번째, 예측 불가능해질 때입니다. 지금까지 화를 내거나 위축되던 여러분이 갑자기 차분해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상사는 당황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지? 하면서 함부로 대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체 불가능해질 때입니다. 여러분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상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다가 여러분이 그만두면 자신이 곤란해지니까요. 세 번째, 주변의 인정을 받을 때입니다. 다른 동료들, 다른 부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상사도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혼자서만 무시하면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사가 갑자기 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무시하던 상사가 제 의견을 묻더라고요. 심지어 술자리에서 내가 진짜 프로구나라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상사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화난 사람에게 화로 맞서지 마라. 그가 던진 독화살을 받지 마라. 물과 같이 부드럽게 하지만 바위를 깎을 만큼 강하게 대응하라. 석가모니의 이 가르침은 단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처럼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을 만큼 꾸준하고 강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상사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즉석에서 반응하지 말고 한 템포 쉬어 보세요. 그리고 더 완벽한 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변하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방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무시하던 상사가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석가모니의 지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분노는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의 무반응 철학입니다. 상대방이 던지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감정 전염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에 자동으로 감염됩니다. 화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화가 나고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안해지죠. 하지만 이 감정 전염은 의식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 감정의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석가모니는 물과 같이 부드럽게, 하지만 바위를 깎을 만큼 강하게라고 했습니다. 상사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절대 즉석에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나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야. 그리고 침착하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하세요. 변명도 반박도 감정적 반응도 하지 마세요.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습니다. 어떻게? 꾸준함으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무시한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완벽하게, 더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합니다. 상사가 너는 이것도 못해? 라고 무시할 때 여러분이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물은 막히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직접적인 소통을 차단한다면 다른 동료들, 다른 부서, 상급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세요. 여러분의 능력과 인품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사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나요? 계속 참기만 하면 더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맞습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석가모니의 지혜는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무시가 업무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인격 모독을 한다면 이때는 분명하고 차분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업무적인 피드백은 감사하지만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상사가 달라질까요? 언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까요? 첫 번째, 예측 불가능해질 때입니다. 지금까지 화를 내거나 위축되던 여러분이 갑자기 차분해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상사는 당황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지? 하면서 함부로 대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체 불가능해질 때입니다. 여러분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상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다가 여러분이 그만두면 자신이 곤란해지니까요. 세 번째, 주변의 인정을 받을 때입니다. 다른 동료들, 다른 부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상사도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혼자서만 무시하면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사가 갑자기 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무시하던 상사가 제 의견을 묻더라고요. 심지어 술자리에서 내가 진짜 프로구나라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상사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화난 사람에게 화로 맞서지 마라. 그가 던진 독화살을 받지 마라. 물과 같이 부드럽게 하지만 바위를 깎을 만큼 강하게 대응하라. 석가모니의 이 가르침은 단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처럼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을 만큼 꾸준하고 강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상사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즉석에서 반응하지 말고 한 템포 쉬어 보세요. 그리고 더 완벽한 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변하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방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무시하던 상사가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석가모니의 지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분노는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의 무반응 철학입니다. 상대방이 던지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감정 전염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에 자동으로 감염됩니다. 화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화가 나고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안해지죠. 하지만 이 감정 전염은 의식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 감정의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석가모니는 물과 같이 부드럽게 하지만 바위를 깎을 만큼 강하게라고 했습니다. 상사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절대 즉석에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나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야. 그리고 침착하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하세요. 변명도 반박도 감정적 반응도 하지 마세요.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습니다. 어떻게? 꾸준함으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무시한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완벽하게, 더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합니다. 상사가 너는 이것도 못해? 라고 무시할 때 여러분이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물은 막히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직접적인 소통을 차단한다면 다른 동료들, 다른 부서, 상급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세요. 여러분의 능력과 인품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사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나요? 계속 참기만 하면 더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맞습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석가모니의 지혜는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무시가 업무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인격 모독을 한다면 이때는 분명하고 차분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업무적인 피드백은 감사하지만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상사가 달라질까요? 언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까요? 첫 번째, 예측 불가능해질 때입니다. 지금까지 화를 내거나 위축되던 여러분이 갑자기 차분해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상사는 당황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지? 하면서 함부로 대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체 불가능해질 때입니다. 여러분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상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다가 여러분이 그만두면 자신이 곤란해지니까요. 세 번째, 주변의 인정을 받을 때입니다. 다른 동료들, 다른 부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상사도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혼자서만 무시하면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사가 갑자기 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무시하던 상사가 제 의견을 묻더라고요. 심지어 술자리에서 내가 진짜 프로구나라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상사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화난 사람에게 화로 맞서지 마라. 그가 던진 독화살을 받지 마라. 물과 같이 부드럽게 하지만 바위를 깎을 만큼 강하게 대응하라. 석가모니의 이 가르침은 단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처럼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을 만큼 꾸준하고 강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상사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즉석에서 반응하지 말고 한 템포 쉬어 보세요. 그리고 더 완벽한 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변하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방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무시하던 상사가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석가모니의 지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분노는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의 무반응 철학입니다. 상대방이 던지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감정 전염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에 자동으로 감염됩니다. 화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화가 나고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안해지죠. 하지만 이 감정 전염은 의식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 감정의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석가모니는 물과 같이 부드럽게 하지만 바위를 깎을 만큼 강하게라고 했습니다. 상사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절대 즉석에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나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야. 그리고 침착하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하세요. 변명도 반박도 감정적 반응도 하지 마세요.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습니다. 어떻게? 꾸준함으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무시한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완벽하게, 더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합니다. 상사가 너는 이것도 못해? 라고 무시할 때 여러분이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물은 막히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직접적인 소통을 차단한다면 다른 동료들, 다른 부서, 상급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세요. 여러분의 능력과 인품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사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나요? 계속 참기만 하면 더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맞습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석가모니의 지혜는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무시가 업무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인격 모독을 한다면 이때는 분명하고 차분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업무적인 피드백은 감사하지만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상사가 달라질까요? 언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까요? 첫 번째, 예측 불가능해질 때입니다. 지금까지 화를 내거나 위축되던 여러분이 갑자기 차분해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상사는 당황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지? 하면서 함부로 대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체 불가능해질 때입니다. 여러분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상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다가 여러분이 그만두면 자신이 곤란해지니까요. 세 번째, 주변의 인정을 받을 때입니다. 다른 동료들, 다른 부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상사도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혼자서만 무시하면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사가 갑자기 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무시하던 상사가 제 의견을 묻더라고요. 심지어 술자리에서 내가 진짜 프로구나라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상사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화난 사람에게 화로 맞서지 마라. 그가 던진 독화살을 받지 마라. 물과 같이 부드럽게 하지만 바위를 깎을 만큼 강하게 대응하라. 석가모니의 이 가르침은 단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처럼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을 만큼 꾸준하고 강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상사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즉석에서 반응하지 말고 한 템포 쉬어 보세요. 그리고 더 완벽한 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변하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방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무시하던 상사가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석가모니의 지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직장인들이 진짜 강함을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